자, 이제 벤츠 235를 타고 한번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에 앉아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역시 벤츠입니다. 편안하고 아주 좋습니다. 한번 가속 페달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이게 세단인지 스포츠카인지 모를 정도로 차는 잘 나갑니다. 스포츠 모드로. 변속기가 일단 들어가는 게 느껴지네. 네. 확연히 질감이 틀려지네요. 변속 엄청 빠르다. DCT처럼 변속돼요. 지금 이건 9단 변속기 봤을 때 지금 변속 패턴을 변속되는 걸 보면 굉장히 그 DCT처럼 변속기 그 RPM 게이지가 움직이거든요. 네. 굉장히 빠르게 시프트 된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보통 자동 변속기나 그런 것들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렇게 내려온다는 얘기는 굉장히 빠르게 시프트 된다는 걸 느낄 수가 있네요. 변속 선도라는 게 있는데 그게 변수가 RPM과 차속이거든요. RPM이라는 거는 부하와 차주의 의지 뭐 그런 게 포함되어 있는 거고, 차속은 이제 현재 차 상태가 이제 서로 조합을 이뤄서 변속을 이제 하는 건데, 운전자가 악셀 페달을 세게 밟아서 빨리 가고자 하더라도 차가 이제 뭐 높은 구배에 있는 저항을 뭐 짐이 많이 실렸다 할지 트레일러를 견인 중이라 할지 하면서 부하가 걸리면 악셀 페달은 많이 밟게 되지만 차속은 서서히 증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변속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변수가 조합되지만 그 중에 운전자의 의지인 악셀 페달의 밟은 양, 차속, 그 다음에 RPM, 그거하고 관련해서 이제 변속을 하게 되는 거죠. 토크밴드가 이게 가장 플랫한 이렇게 성향이 있는 차로 알고 있는데요. 터보차들의 특징은 어느 정도 그 토크가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부스트가 폭발한다고 하죠. 부스트가 터진다고 하는 그 순간에 순간적으로 출력이 높아가는 그런 특성을 많이 보이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위에 올라가서 계속 밀어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터보차저 차량이 아닌 슈퍼차저 차량처럼 이렇게 출력 곡선을 보이는 느낌의 주행 질감으로는 제 느낌에는 그렇습니다. 스포츠카가 아닌 일반 세단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출력 곡선이 나타난다는 거는, 출력 특성이 나타난다는, 훨씬 더 세단에는 유리한 거겠죠. 차가 빠르게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하는 만큼 달려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펀드라이빙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출력은 되는 것 같아요. 700km 조금 못한 것 같더라고요. 640km 정도 탔었어. 지금 엔진 RPM이 꺼졌거든요. 네. 지금 엔진 꺼지고 타력 주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놀라운 기능인데? 처음 알았네? 엔진 출력이 제로죠?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엔진 출력 제로고, 배터리도 어시스트 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냥 51km 한번 놔둬볼까요? 올라가는지. 서서히 줄어들죠? 그냥 타력 주행만 지원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타이어도 변해야 되고, 타이어도 일반 타이어가 아닌 구름 저항이 적은 타이어를 쓸 것이고, 그래서 그 발전기와 스타터가, 제네레이터와 스타터가 같이 결합된 걸 쓰게 됐군요. 링기어를 돌려서 시동을 거는 타입이 아닌, 스타트 모터가 있는 타입이 아닌 벨트로 엔진 크랭크 샤프트를 돌려주는 타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스타트 시스템이 아닌 마일드 하이브리드다 보니 그 스타터하고 제너레이터가 통합된 스타터 제너레이터에서 시동을 걸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 벨트를 이용해서 구동하면 이건 가능하죠. 만약에 엔진이 멈춰 있는 상태라도 하더라도 변속기 쪽에 구성 요소가 돌고 있으면 스타트 모터로는 시동을 걸 수가 없거든요. 멈추지 않으면. 굴러가 있는 상태에서는 시동을 걸 수가 없는데, 이런 상태가 된다면 엔진을 돌려서 시동을 걸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거는 새로운 기술, 처음 접해보는, 정비사로서는 처음 접해보는 기술이네요. 보통 스탑앤고 시스템 같은 경우는 차량이 멈춘 상태에서 시동을 걸고 끄고
하는 상황인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운행 중에 엔진 시동이 꺼지고 운전자가 차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악셀 페달을 다시 밟아. 지금 꺼졌거든요.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그냥 굴러가다가 운전자가 더 빠르게 가기 위해서 악셀 페달을 밟으면 시동이 걸리는 시스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설명드렸던 스타터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벨트로 크랭크샤프트를 돌려서 시동을 걸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스타트 모터처럼 링기어를 돌려서 시동 거는 타입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얘도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엔진 RPM 게이지가 제로로 떨어지거든요. 시동이 꺼질 때는 타력 주행하는 거예요. 일종의 타력 주행. 그러니까 연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죠. 정비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그냥 시동만 꺼지는 시스템이고, 아닌 것도 있을지만,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출력은 높이면서 연비는 개선해야 되고, 더 이상의 엔지니어링 기술로는 더 이상 뽑아낼 게 없고 하다 보니 이제 이런 게 이제 이런 거를 적용하게 되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봐요. 내연기관 엔진의 경우는. 내연기관 엔진은 더 이상 더 발전할 수가 없거든요. 엔진이 더 이상 발전하려면 조금씩 구조 개선이나 뭐 그런 것 때문인지 이게 획기적으로 뭐 10% 20% 뭐 이렇게 개선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차선책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EQ 부스트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타격 중하면서 엔진 시동을 껐다가 필요하면 다시 시동을 걸고, 그리고 스타트 모터는 굉장히 고부한 링기어를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기계적인 요소가 취합되는 부분이 있어서 소리가 커지는데, 이거는 시동이 걸릴 때도 거의 소리 없이 걸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크랑샤프트를 벨트로 돌리기 때문에 타이밍 벨트와 타이밍 체인, 타이밍 기어의 차이점이 소음에 있잖아요. 네. 소음에 있는데 그게 이제 벨트로 연결되다 보니 이제 소음이 적어지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 생각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식으로 하면 엔진이 돌아가지 않으면 연료 분사를 안 하니까 주행거리는 늘어나고 있지만 연료 소비량은 제로인 거잖아요. 연비가 좋아지는 건 당연한 거죠. 지금 이게 에코 모드죠. 컴포트 모드에서는 꺼질까요? 해볼까요 한번? 컴포트 모드로 바꿨습니다. 컴포트에서는 안 꺼지는 느낌이네요. 현재로서는. 네, 꺼지지는 않습니다. 에코 모드에서만 이제 그 타력 주행할 시 이제 시동이 꺼지는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안녕 벤츠. 이제 말씀해주세요. 추워. 동반석 온도를 23도로 높게 조절합니다. 안녕 벤츠. 지금 말하세요. 나도 추워. 운전석 온도를 23도로 높게 조절합니다. 얘는 운전석하고 동반석 음성을 각자 구분을 하더라고요. 음성이 이제 복합 명령이 된다고. 옛날에는 그냥 시트 켜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춥다는 걸 인식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한다 이거죠. 또 한번 해볼까요? 안녕 벤츠, 창문 내려줘. 죄송해요. 그 점은 제가 도와드릴 수 없어요. 안 돼. 그거는 현대가 잘 만들었어. 이 자율주행을 안 써봤네. Z 플러스 Z 마이너스. 70대 있어. 80. 키로수 맞춰서. 아니, 지금 속도 카메라 때문에 낮춘 건데요? 이 기능은 진짜 편리하죠. 왼쪽 방향입니다. 다음 좌회전입니다. 무서워서 밟아야 돼.
한마디로 좀 평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벤츠 E클래스입니다. 아주 좋은 차이고요. 변하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많이 변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차량에 대해서 새로운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 왔네요. 네, 지금까지 카테크 TV였습니다.